정말 국감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소위 갑질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한 비판과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그 불만, 비난의 목소리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좀 따끔하게 짚은 한 의원, 여당이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지적을 좀 잠깐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존중을 받고 싶으면은 피감기관들에서 존중을 좀 해주십시오. 존중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고 그래요. 피감기관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죄인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죄인도 아니고 우리 국회의원들의 자식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저기서 앉아서 조금 웃으면은 비웃었다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들 아까 보십시오. 피감기관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비웃고 힐난하고 웃지 않았습니까? 누가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비교적 차분하게 그러나 이렇게 갑질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조목조목 지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 꼭 저 권성동 의원이 지목한 그 대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근에 국회에서 어떤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갑질의 행태가 있었는지 저희가 몇 가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그것도 좀 보고 와서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은 제 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서영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특별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차관이 뭔데 답변하네요? 장관님 저거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2021년 10월 달에 주포의 진술. 위원님께서는 제가 이 사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니, 몇 번을 말씀드려야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데 법무부 장관은 보고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형사기획관 누구인데 통해서요. 받습니까? 누구인데 받습니까? 그 밑에서 보고 받으실 거 아닙니까? 누구인데? 보고 안 하도 안 받으셨어요? 누구인데 보고 그런데 저건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하기 이전의 일이라는 것을. 내가 결혼한 이후에도 지금 의원님이 지금 거래를 만들어 놓은 했다는 거 자료를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언론 보도에 났어요. 그럼 장관은 정군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병신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군을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이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군을 우리가 무슨 분열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의원들의 질의를 어떻게 해서 군을 분열시키지 말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요새 여야의 뭐 대결의 그 강도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들이 저 국감장에 나온 공무원이 됐든 뭐 또 거기 나온 증인이 됐든 너무 고성으로 정말 저렇게까지 그 일반 직장에서 저런 고성을 지른다면 그건 바로 직장의 갑질이 될 겁니다. 요새는 옛날에 아주 엄격했다고 하는 그런 조직에서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일은 당장적으로는 무슨 그 부당 노동 행위 같은 내지는 직장 내 갑질 같은 거로 고소당할 수 있는 일일 텐데 정말 저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최근에 또 관련 이 새롭게 나온 소위 그 국감이나 국회의 갑질 이런 형태도 있답니다. 갑질 하다 국감 자료가 미흡하면 대놓고 예산을 깎는 그런 상황도 있었답니다. 국감 자료, 요구 자료 작성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데요. 요구 자료 작성 즉시 회신 바람. 소국 비협조 부서는 예산 국회 시 기본석 경비 삭감. 물론 국회가 제출 요구권이 있고 제출을 받은 자료는 제출을 해야 되기도 하고 예산 삭감권도 국회에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딱 손에 쥐고 자료 안 내놔? 예산 깎을 거야? 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조직을 자연인으로 친다면 정말 이 월급을 너 내 말 안 들으면 월급 깎을 거야 라는 말처럼 들리는 좀 심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신문에서 갑질하다 자료 미흡하면 대놓고 예산 깎는다 이런 제하의 기사까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의원실 보좌관은 이렇게도 한대요. 자료 제출 안 해? 자료 제출 안 하면 너희 국장 증인으로 부른다. 이게 정말 그 밑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자기네 국장은 정말 공무원 가운데 아주 높은 그 국의 책임자이고 사실은
공무원의 주요 결정은 과장과 국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그 핵심 공무원들이죠. 왜 국장을 부른다 그러면 겁나서 공무원들이 그냥 사시나무에 떨듯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게 될 겁니다. 막무가내식 호출 관행도 있답니다. 한 의원실에서는 세종청사 공무원에게 전날 연락해서 내일 오전 7시까지 의원회관 와서 법안 직접 설명해라. 도저히 6시 12분에 출발하는 충북 오송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KTX를 타고 가도 시간을 못 맞추니까 결국 국회 인근 모텔에 와서 숙박해야 됐답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안 가리는 자료의 독촉은 거의 갑질을 넘어서 가혹행위 수준이다.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것 여기저기서 일어난다고 하고요. 한 사회부 최 공무원은 이렇게 토로했답니다. 5년치 자료를 오늘 요청해놓고 당장 내일 달라. 그런 의원실도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물리적으로 어렵죠. 5년치 자료를 오늘 요청해서 어떻게 다음날 주겠어요. 듣질 않는다는 거죠. 또 국회가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로 부르거나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수족 부리듯이 하는 거는 아주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갑질이라고 하고요. 한 경제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과 보좌진을 일일이 만나서 같은 법안 내용을 수십 차례 설명했더니 이제는 입에서 기계적으로 나오는 수준이 됐다. 근데 정작 법안은 정치 이슈 때문에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이런 행정력 낭비가 없다. 이렇게 토로했답니다. 국회의원들이 물론 국민을 대표해서 공복들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엄하게 꾸짖을 건 꾸짖고 하는 그런 업무의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선이란 게 있잖아요.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원래는 이 정도 넘던 선을 더 넘고 이제는 그 선을 넘어서 22대 국회에서는 여기까지 넘는다면 원래의 선보다 훨씬 더 위에까지 와서 그 고성의 성량이나 고성의 막말의 정도나 그리고 자료 요청을 하고 갑질을 하고 일종의 횡포를 부리는 이게 일반 직장이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예산이라는 숨통, 국회의원의 국감 권한이라는 이 권한으로 숨통을 쥐고 흔들듯이 하는 건 이건 정말 아니죠. 그런 선은 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까 우리 권성동 의원도 그런 지적을 한 것이고 다른 의원들도 특히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요새는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예도 하나 있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결국은 철회하긴 했지만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장과 수사팀 실무자 2명을 증인으로 불렀대요. 근데 이게 자신의 선거법 관련된 그런 사건을 수사한 그 경찰서장과 수사한 경찰을 소환한 거예요. 이거는 보복성 증인 소환 아니냐. 그렇죠?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자기 일을 수사한 경찰서장이나 거기에 담당 형사 과장 이런 사람을 증인 나오면 그야말로 여러분 계속 보시잖아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건 보복성 증인 소환이라 그래서 좀 지탄을 받았는데 결국은 증인을 철회. 결국 자기가 증인 불렀다가 자기 스스로 처리했는데 이렇게 보복성으로 증인을 철회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증인 채택이 됐었어요. 채택까지는. 왜냐? 민주당이 하겠다는 건 지금 국회에서 무소불위입니다. 어떤 것도 이 300석 가운데 170석이 넘는 그리고 범야권을 포함하면 190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뜻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뜻대로 안 되는 건 거의 딱 두 가지입니다. 3분의 2가 동의해야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딱 대통령만 3분의 2거든요. 그다음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행정부의 수장이고 국가원수인 대통령 보기에 이거는 여러 가지 질서에 안 맞는다. 헌법 질서나 이런 거 안 맞는다. 내지는 삼권 분립 안 맞는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소위 제2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다시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3분의 2. 거의 제가 볼 때 이 두 개 정도 3분의 2 말고 자잘한 나중에 3분의 2 말고는 지금 150석 가깝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할하고 있는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복성 증인 소환도 할 수 있는 거고 공무원들 향해서 압박하고 예산 깎는다 이런 갑질성 발언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거에 전 이 최정점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정말 탄핵권도, 탄핵 소추권이죠. 탄핵 소추권도. 그다음에 체포동의안 부결할 수 있는 그 권한도, 뭐 여러 가지 입법할 수 있는 권한도, 그야말로 입법 폭주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냥 무소불위의 칼을 조자룡 헌 칼보다 더 쉽게 마치 크리넥스 한 장 한 장 뽑아 쓰듯이 이렇게 탄핵과 이런 입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일상화돼서 더 이상 매번 큰 뉴스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런 양상이 국회의 국감에서의 더 선 넘은, 더 독한, 더 막말에 가까운 갑질이 나오는 배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최소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뭐 때로는 유치원 때, 때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고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와지 않았습니까? 그 선이 무너지고 금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오늘 여기저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방탄과 막말과 이런 선을 넘는 국감, 갑질, 횡포 없어지지 않겠죠. 조금 줄어드는 그런 국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